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2024년도 블랙록의 또 행동과 그리고 레리핑크 형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반기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블랙록 회장의 모든 금융자산은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자, 레리핑크 형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시장은 절반밖에 못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ETF화가 될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주식과 채권이 그것만의 식별 코드를 갖게 될 것이고요. 하나의 총 계정 원장이 기록이 될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자신만의 숫자 신원을 갖게 될 것이고 토큰화로 주식과 채권에 관한 모든 불법 활동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토큰화를 통해 개인의 맞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RWA 시장에 있는 실물자산 토큰이죠. 이것도 2030년도 때까지 10조 달러까지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또 하나의 자산이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자산 중에 가장 평균 수익률이 다른 주요 자산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반응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잘 될 걸 이미 알고 있었냐 당신은? 라고 이제 물어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CEO가 이더리움 증권 분류가 되더라도 ETF 출시 가능하다라고 2024년도 3월 28일 기준점으로 나왔던 오피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녹화 방송 끝나고 나서 아마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블랙록이 생각했던 게 증권이다 아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의 비전 전략은 자산의 토큰화에 내 비즈니스로 맞췄기 때문에 토큰화 비즈니스에 문제되는 건 다 해결하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진행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쪽은 그럼에도 이제 블랙록이 아무래도 법적인 규제를 이걸 약간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바람직하죠. 법을 위배하면서 한다는 게 아니고 해결하면서 가는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 끝나자마자 블랙록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에 있는 형태에서 비드를 출시를 했다라는 건 이렇게도 가능을 하겠죠. 이더리움이 저찌 됐던 간에 이걸 어느 정도 해야 이더리움도 문제성을 해결을 해야지 자기의 있는 비즈니스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RWA 코인들도 다 같이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더리움의 ETF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얼마나 이제 좀 긴 시간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적표가 좀 갈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더리움이 지금 한동안 힘을 못 썼던 배경 중에 하나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망했던 그런
VC 애들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물량도 조금씩은 나왔죠. 그게 이제 계속 가격을 억눌렀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도 어떻게 되었냐면 비트코인이 가니까 이더리움도 같이 성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더리움도 ETF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런 형태를 보여줬던 배경은 도미넌스의 가장 큰 영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도미넌스가 56.19의 시점에서도 54%, 그러니까 대충 한 2%가 빠졌죠. 그러면 1,400조의 1%면 얼마입니까? 대충 140조에서 대충 한 30조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30조 정도에 있는 자금이 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갔냐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 보게 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5%에서 2% 더 성장을 보여주었고, 굳이 볼 필요성도 없습니다. 여기서 땡겨 보셔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즉 비트코인의 투자자들도 되게 센스 있게 빠르게 도미넌스 형태를 마켓 이동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좀 구매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좀 해보려고 하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척도에서도 이더리움 기반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따른 추이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자금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영향성을 끼쳤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더리움 ETF가 되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보여주었던 패턴을 보았기 때문에 ETF가 되면 그 사이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유입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걱정할 필요성은 저는 없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 구간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전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손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계속 모아야 됩니다. 네.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코인들은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 다 성장을 해야 당연히 나머지 알트코인도 성장할 수 있으면 매개체가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도 계속해서 더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블랙록과 이더리움에 있는 관계도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성장과 앞으로 이제 가격 추이도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추정하면서 따라간다. 예.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에서 ETF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죠. 한국은 되게 민그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과 기회를 다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추이를 혼합을 해서 가져가세요. 1.5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ETF 레버리지를 2배와 2배짜리와 현물 지금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에서 쓰는 비트코인을 소액해서 5대5로 맞추면 딱 1.5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략은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맞았네요 라고 할 때쯤이면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아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이야기만 듣고 분명히 행동을 하실 텐데 행동을 하실 때도 필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품은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왜 완벽이라는 게 없냐? 사람도 장단점이 있고요. 인간이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요 기능은 이 전략을 쓸 거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향 패턴 부분이 계속 된다라는 형태를 믿으면서 해야 되고요. 적립식으로 해야 됩니다. 거치식으로 하면 수수료와 비용이 순자산 가치가 계속 롤 오버됐던 비용하고 수수료를 계속 까버리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거치식으로 했다가는 박살이 납니다. 거치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선물 트레이닝, 솔직히 이거 단기 트레이닝용으로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거 운영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있다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싸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